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소변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소변 문제로 평생 병원 신세 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많은 분들이 큰 문제로 병원에 오실 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왜 가게 될까요? 사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병원 오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비뇨기과에는 대부분 잘 못 싸고 잘 못 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소변 잘 보고 밤에 잘 주무시면 비뇨기과 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뇨기과에 오시는 분들 소변 증상을 보면요, 소변 줄기가 답답하고 가늘어지는 세뇨,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은 잔뇨,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을 참기가 힘들고 쌀 것 같은 절박뇨, 자다가 자꾸 깨서 소변을 봐야 되는 야간뇨, 대체로 이 5가지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소변 증상이 생기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해요. 물론 병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심각한 원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만 고치면 좋아지는 간단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관리만 잘 하셔도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급해져서 참기 힘든 절박뇨, 밤에 자꾸 깨는 야간뇨 증상은 오줌보가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를 다 합쳐서 저장 증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장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비뇨기과를 찾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저장 증상이 생기는 원인에는 잘못된 배뇨 습관, 과민성 방광, 방광염 같은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져서 방광 기능의 변성이 와버린 경우나 뇌경색, 척수 손상, 당뇨 때문에 방광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같은 심각한 문제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생활습관이나 배뇨습관의 문제로 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이 70%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병원 다니면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사례인데요. 이게 증상이 심해서 저한테 왔는데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소변 패턴을 확인해 보니까 그냥 물을 많이 먹어서 저장 증상이 심해진 분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약을 따로 안 쓰고 물 드시는 양만 조절을 해서 증상이 아주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물을 왜 많이 드시냐 라고 여쭤봤더니 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많이 좋다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빈뇨, 절박뇨, 야간뇨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을 가능한 덜 드시고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가공식품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술, 커피는 이뇨제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니까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 자세한 방법들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도 저장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병원을 방문을 해보세요. 소변 줄기가 답답하고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는 잔뇨 증상같이 소변 배출에 지장이 있는 증상을 배뇨 증상이라고 합니다. 소변 배출이 잘 되려면 소변이 나오는 출구가 잘 열려있고 또 소변을 짜주는 방광 펌프 힘이 좋아야 돼요. 근데 배뇨 증상이 있는 중년 남성들의 90% 이상은 소변의 출구 문제, 즉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이 병원 신세를 크게 안 지려면 일단 수술만 피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혈뇨, 방광결석, 급성요폐, 감염, 콩팥 기능 저하가 있을 때라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갑자기 소변이 탁 막혀버리는 급성요폐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즉 급성요폐만 피해도 병원 신세를 질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제가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감기약 조심하기. 감기약에는 전립선을 붓게 하고 방광 펌프 힘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드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과음하지 않기. 술 많이 드시고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응급실 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많이 차가지고 방광도 처져버리고, 또 술에 취하면 오줌 마려운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변이 콱 막히는 요폐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심한 분들은 방광이 터져가지고 응급실로 올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변 너무 오래 참지 않고 취침 전에 배뇨하기.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게 안 좋습니다. 방광이 처져서 요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밤에 자는 시간에 소변을 너무 오래 참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꼭 소변을 한번 보고 주무세요. 소변 증상이 있는 남성분들이 큰 병원 가기 전에 한 가지 검사만 해야 된다면 저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PSA는 전립선 암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하는 선별 검사예요. 전립선 암이 대한민국 남성 1위 암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빨리 찾아내면 치료도 쉽고 예후도 좋습니다. PSA는 비싸지 않은 검사니까 소변 증상이 불편한 남성분들은 꼭 한 번씩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첫째, 빈뇨, 절박뇨, 야간뇨 등의 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줄이시고 음식 싱겁게 드시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뇨, 잔뇨 등의 배뇨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남성분들은 감기약 조심하고 과음 안 하고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으면 수술까지 갈 위험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증상이 불편한 남성분들 PSA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큰 소변 문제로 병원 신세지는 일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변 문제로 병원 신세 지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전립선 소변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면 영상 밑에 링크되어 있는 제 블로그 찾아와 보셔도 좋고요. 또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고 판단되시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주변 친구들하고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또 좋은 내용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